들어요. 예, 경영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좋다. 아주 그냥. 아이고, PPT 5년에도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지? 그래서 지난번에 PPT 만들 때 그 색깔 이상하다는 거 다 뺐어. 흐려가지고 주황색하고 그런 거 다 빼버렸어 그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황색하고 그 왜 초록색에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 빛바란 색깔 그 두 개 빼니까 잘 보이지? 아주 잘 보여. 아이고 이 정도 되면 뭐 최고지 뭐. 최고야 아니야? 최고라니까. 124가 지금 125가 갔는데 우리가 7시간 했지. 7일은 7 55 77 49 17개씩 했네. 20개씩 잡으면 160. PPT가 20개씩은 못하나 보다, 야. 한 시간에 20개 하는 거 미친 거지, 뭐. 미쳤어? 아이고, 힘들어. 누가 좀 읽어주면 좋겠다. 힘들어. 이처럼 전봉주는 대원군과의 밀약설을 아주 철저하게 부인해요, 그냥. 난 대원군을 모른다. 이거 시치미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이렇게 뻥을 치지? 대원군 본 적 없대. 본 적 없기는 같이 살아놓고. 그래서 이와 연관된 연락책 여기 있잖아. 송희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연막작전을 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있다 고쳐라잉. 존말로 할 때. 아이고 웃겨라. 재밌네. 귀엽네. 치고 있다. 연막작전을 치고 있다. 쌍시옷 것으로 전봉준과 송희옥은 대원군을 사이에 두고 송희옥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전봉준은 송희옥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뭐를 감춰 대원군과의 관계를 막 오리발을 그냥 펄펄 뛰어. 난 대원군 몰라야. 대원군 몰라. 못 찾았어? 응. 나는 대원군 알아 몰라. 몰라 모른다고. 나보고 모르는데 송희옥까지 다 기어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몰라. 대원군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한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기존 내각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친일 개화파 정부의 총리에 임명. 이런 미친놈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누구를 싫어해? 민비를 싫어하지. 그래서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 사건을 일으켜갖고 불태워 죽여버렸잖아.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남의 나라에 와서 뭔 짓거리야 이게 지금. 그래요. 을미사변. 그래서 일본 놈들은 대원군하고 붙었어. 일본은 대원군을 배후 조종하여 일본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집권 이틀 후에 일본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을 공격했어.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때 대원이 태도는 앞으로 대원군은 앞에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하고 그 얘기 아니야. 일본군 앞에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을 하는데 뒤에서는 일본에 저항하는 양면적인 처신으로 맞섰던 것이다. 이런 얘기야. 누가 일본을 좋아해? 대원군도 일본을 싫어하지. 그래서 동한 농민군과 대원군의 연결 모색의 고리로 송희옥은 그 역할이 매우 긴밀하고 중요했다. 긴말이 아니고 긴밀하고 중요했다죠. 긴밀하고 중요했다. 전라도의 관찰사 즉 감사를 관할하던 전주를 중심으로 오간 문서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오간 그 문서들을 뺏겨서 묶은 그 수록이라는 책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거기에다 다 기록을 해놨나 보지. 아래와 같은 분명히 동학군은 흥선대원군이 연결되어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100% 빼박이야. 말은 막 아니라고 펄펄 뜨는데 아니긴 개뿔이 아니야. 송희옥은
1894년 전봉준과 함께 기병하여 비서가 되었는데 그해 9월에 누가 왔어? 대원군의 신복교도인 박동진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전봉준의 동학군이 빨리 서울로 올라 들어가다 아까 앞에서 말했네. 그래서 송이옥은 흥선 대원군의 신복들과 서신 연락을 몇 번 했던 것 같지만 전봉준은 그와 같은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부인하죠. 그리고 10월에는 다시 전봉준과 함께 누가 송이옥이가 그때까지 송이가 살았다니까 3례에서 5,000명으로 재차 기병하였고 고산 민병에서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10월 때까지도 누가 살아있었어? 송이옥이 살아있었죠. 그 이후에 전봉준이 그 우금치에서 퇴각을 하잖아. 11월 며칠 날? 11월 11일 날 퇴각을 하면서 누구를 가서 구하려고? 송이옥을 구하려고 고산으로 가는데 그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송이옥과 전봉준은 10월 달까지만 해도 같이 그 거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거병을 하죠. 송두옥과 송희옥을 잇는 연결고리. 송두옥과 송희옥은 친적 관계로 그 학렬 역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요. 내가 종로에 있는 이 종로역에 있어. 여기 여산송씨 그 종친회가 있어요. 두산 2부에. 우리 여기 길 건너가면 바로 있잖아. 그 두산 2부에 가갖고 여산송씨 종친회를 갔는데 송이옥과 송헌옥과 송두옥과 같이 있는 그거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못 찾았어. 뭐 근데 우리가 족보 찾는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정두규 그 장군님과 고치용 장군님 이분들 다 그 한문에 꽤 일가견이 있어. 그래가지고 김태준하고 우리 3명의 선화자 연구회원들과 여산송씨 족보 일체를 찾았는데 송두옥과 송이옥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예 족보를 못 찾았어.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당시 생존자 가운데 동학농민에 참여한 자 가운데서 송씨를 주변으로 우선 송두옥과 송희옥은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돌림? 옥자돌림이라 그 동학농민 당시에 옥자돌림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요. 내가 다 찾아 내가. 근데 신기하게 송두옥이가 있다. 송두옥이가 그 어디요? 저쪽 어디 청산인가 어디 뭐 전라도 어디 청산이라는 곳에서 송두옥이가 나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동학농민에 참여를 한 사람 일반 민병이야. 근데 지금 경호선사 아버지가 지금 일반 민병하게 생겼어? 이름이 같은 송두옥일 뿐이고 송두옥이면 뭐디요? 민병인데 그 사람은 그냥 이 청산의 민병으로 참여를 한 사람이고 우리 경호선사 아버지는 동학농민 때 이미 없어. 벌써 죽었지. 언제? 1856년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그냥 막 동학농민에서 그냥 송자 돌림을 다 찾아 내가. 그것은 동학농민 참여자 가운데 유독이 뭐가 많아? 송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송씨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야? 전봉준 장군의 처가가 다 여산송씨니까. 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산송씨가 막 대거 참가를 한다 이 말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산송씨 다 죽었어. 그래서 찾아낸 결과로 송희옥과 송두옥은 같은 학렬이에요. 송헌옥까지. 그래서 그 셋이가 형제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은 학렬로 옥자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아까 송희옥이 자가 버렸어요. 칠서. 이름은 덕인.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 이미 그 호적 족보를 못 찾아서 그래. 근거를 바탕으로 송두옥과 송희옥의 족보를 찾는 일에 다시 재도전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 힘들어서 못 해먹어. 엄청 많잖아. 누가? 여산송씨? 족보? 말도 못해. 그냥 산더미처럼 있는 거 다 찾아야 돼. 이렇게 쭉 하나하나. 어? 못 찾아. 힘들었어. 나도 거기가 몇 시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속상하지. 그리고 또 그 뭐 족보 보는 법이 또 따로 있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찾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누구 도움도 안 받고 그냥 시도는 해봤어.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여기 우리 행안부에다가 그 제적등본,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던 제적등본을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 나 같은 이 친척 관계가 아닌 사람은 안 된대. 그런데 총무원에서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총무원에서 구다도 안 보는데 내가 이야기를 몇 번을 했거든. 이것 좀 행안부에 해서 경호선사 송두옥과 희옥과 이거 있나 한번 찾아보자. 경호선사도 그 족보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동욱이 동석이까지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연락은 해봤어. 내가 제적등본 찾으려고. 근데 우리는 안 된대. 총무원은 된대. 에이구, 그래서 그때 누구한테 얘기, 설정스님한테도 얘기하고 아마 그 원행스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텐데 왜 그럴까? 동학농민 참가자 여산송 씨를 있는 대로 내가 다 뒤졌어요. 1920년대의 기록에 남아있는 입도자를 보면 입도자는 뭐요? 동학에 들어온 자에 무안군의 김의안이가 1892년 7월 17일에 이 병경은 1892년 11월 7일에 청계면 남성리 조병현은 1892년에 청계리 남한리 이 병대는 1891년. 그러니까 1891년에 동학농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 동학농민 혁명은 1894년에 일어나죠. 청계리, 여기서 청계면을 이거 내가 찾는 이유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송도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지금 무안군에 있어.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고군제는 1992년에. 석고면 당오리 한용주는 1892년에. 남리의 함기현은 1890년에 입도하였다. 그리고 청계면 상마리 송도옥 나와. 근데 거기는 이름이 송두옥이고 또 한 사람 경호사랑 아버지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 송두옥은 그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그 사람네는 지금 옥자 돌리며 두자 돌리며 두자 돌림이라니까. 이름은 송두옥인데 송두옥하고 송두옥하고가 두 개야. 그러니까 두자 돌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산면 각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학자가 그 송두옥이가 경호선사 그 경호연구소에서 주장하는 송두옥과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불러서 말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학렬이 송두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자 돌림이다. 송두옥, 송두옥. 옥자 돌림이 아니고 송이옥, 송원옥, 송두옥 그래야지 옥자 돌림이지. 그래서 이 사람네는 탈락. 에? 그 청계면에 있다가 하길래 내가 다 확인해봤다. 그 사람네는 두자 돌림이다. 이름은 송두옥이지 뭐. 한문도 똑같아. 그래서 틀렸고 장산면 각두리 장도역은 1893년에 청계면 청계리 한택률은 1893년 청계면 하마리 송군병과 박인화는 1893년 외운면 교총리 정인섭은 1893년에 이렇게 입도한 것으로 그 기록에 다 돼 있어요. 기록이. 내가 이거 하나 이 송두옥이 찾느라고 그냥 온갖 걸 다 뒤져가지고 끔찍끔찍하지. 여기는 또 그 배상옥이 때문에 쓴 것 같은데 배상옥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배씨를 왜 했냐면은 그 그 천장암에 그 부도가 청신녀 배씨녀야. 그래서 이 배씨가 배씨녀 사리부도라고 써 있거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제 배상오기가 이제 내내 무한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경호선사랑 이 여자랑 천장암이랑 연결됐는가 해서 또 이 배상오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일본 사관 함릉에는 송본 장교가 잡혀온 배규인과 당당한 품위를 보고 과연 거계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야. 배규인이가 이런 말이야. 배규인. 배규인이 배상옥이야. 무슨 말이겠죠? 배규인이가 당당한 품위를 보고 과연 너는 거계긴 거계로구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규인이 배상옥의 동생인 배규찬, 배씨들이 전부 다 무한이라고 나와 안 나와. 무한 사명면에서 오한수라는 자에게 체포되어 갖고 무한에서 포살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내 이 아는 것들이 해갖고 다 죽인다니까. 그래서 무한의 거상이 배상옥이야. 윤석호 청계면 접주도 체포되어 살해당했다 한다. 여기 성함에 송도옥이 또 나와 안 나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송도옥은 아까 그 사람은 똑같이 청계리 사람이라. 청계리 상마리 사람이죠. 살아남은 천교 활동을 하였으며 노영학과 박인화도 살아남아 호일 목포 교구장을 들였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송도옥은 아까 송두옥과 같은 형제가 아니야. 지금 두자 돌리면 혁출하여 체포하라는 명을 내리자 때를 지어 다니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동학도로 몰아서 재물을 약탈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 송두옥이라는 사람이 청계리에 있는데 이 경호선사 아버지가 이 동학농민에 참여할 일은 0%잖아요. 경호선사 아버지는 1856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송도옥이랑 이 송도옥하고 전봉준 장군이 장인이야. 이 사람이 말 돼야 안 돼. 그 어떤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모르니까. 절대 될 수 없죠. 있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오지영의 동학사를 보면 박기온 또 송도옥 또 안 나와. 이 송도옥이 동학농민에 참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있더라고. 송도옥이가. 송도옥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리고 9월 제 기포 때에는 배규인이 아까 이 배규인이 배상옥이라고 해서 안 했어요. 배상옥이 이천군을 거느리고 무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1893년 11월 초에 고부농민 40명이 조병갑에게 달려가가지고 뭐를 했어? 조병갑에게 나아가서 만석보의 물세를 감면해달라고 하니까 다 두드러 패.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병갑은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전봉준 등 몇 명을 또 감옥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아까 뭐랬어요? 만석보가 저수지가 이제 또 만들었어. 물세 내놓으래. 이런 썩을 놈.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에 전봉준 등 20여 명은 11월 하순에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를 선동하고 이게 다 그 사발통문이 아니야. 드디어 각 마을의 집강에서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가비를 처형하자, 무기고를 점령하자, 탐관오리를 처단하자, 전주성을 점령하자, 서울로 진격하자 등의 내용으로 봉기 계획을 썼다 이런 말이야. 결국 끝머리는 서울로 진격하자고만 이거만. 명단에 있는 전봉준과 송두호 있잖아요. 이게 송두호도 내내 송씨야. 를 비롯해서 정종혁이, 송대화 이것도 송씨야. 김도삼이, 송주옥이 이것도 송씨야. 그러니까 비록 송두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호선사의 장인과는 전혀 0%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명이 다 뭐 어디 사람이었다. 고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 으흐 뭐가 이렇게 많아 또. 최경선이는 이 최경선이가 경호선사랑 아니 전봉준 장군이랑 여기 전옥사에서 죽을 때 같이 죽어. 같이 목매달아. 최경선은 태인 사람이고 손여우기는 고창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전봉준의 수족과 같이 행동을 함께 했다고 한다. 이 손여우기가 전봉준 장군의 그걸 거야 아마. 전봉준 장군의 딸이 아니고 진고개라고 뭐 그래 써있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전봉준 장군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이 진고개인데 그 여동생의 남편이 손여우기래. 그러니까 뭐래요 이거는? 응? 여동생. 아무튼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1893년 11월에 전봉준, 송두호, 아까 송두호 했죠? 농민봉기를 계획하였다. 이에 황홍모는 송두호의 집에서 김도산, 김응칠이, 손여욱이, 또 송씨가 이렇게 많아. 송국섭이, 송대화, 송인호, 아주 송씨로 다 축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어마어마한 송씨들이 송인호, 송주성, 송주옥 또 있죠. 이문영, 이봉근, 이성아, 임노홍, 정종혁, 최경선 나오네. 최응렬, 황찬호, 황채호 등 통지 19명과 함께 뭐를 22민의 서명을 봐서 발기했어요? 사발통문.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발통문을 엎어놓고 22인이 쭉 쓴 거야. 글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발통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893년 11월 달에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발통문 나왔어? 근데 이제 이 경호선사가 이거를 쓰라고 할 때 뭔가 혈서로 쓰라고 한 게 있었거든. 근데 혈서는 안 나오더라고. 혈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뭐를 손가락을 잘라 보이라고 했을까? 하여튼 손가락을 잘라서 쓰라고 했는데 손가락 잘라서 쓴 혈서는 안 나와. 또 나오네. 이게 송주옥이. 송주옥이는 자가 성문이고 호는 죽산이고, 죽산이 뭐랬죠? 대나무로 만든 이게 산. 사발통문 서명자 속에 들어있고 1895년 1월 6일 날 나주에서 형사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족으로는 증손자가 이게 뭐예요? 안경호? 이게 호자냐 뭐냐? 안경용. 용자다. 안경용이 있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또 송도가 또 있죠. 송도호는 아주 많아요. 송씨들이 윤칠이고 호는 서산이고 정읍시 고변문이고 주산리 출신 여산송. 다 여산송씨라니까 전부 다들. 본관이 다 여산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전봉준 장군 측에서 경호선산의 도움을 받아 안 받아. 무지막지하게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송도호는 또 여러 번 나와요. 일찍이 동학에 입교해서 1893년 송도원의 집에서 그 사발통문을 작성해. 그래서 송도가 유명하고 또 송도는 내내 예산송씨라 경호선사랑 같은 친척이었을 겁에 틀림이 없고, 그러다가 송두호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송대화, 송주성이 이 사람 내가 아들이래요. 송도의 아들이 송대화, 송주성이야. 아들과 3부자가 한꺼번에 서명에 참가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송도호, 송대화, 송주성이 이 사람 내가 아들 3부자야. 그래서 이 송두호가 67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3월에 봉기를 거쳐가지고 9월까지 봉기해갖고 나주 관건회에서 피체되었단 말이에요. 살해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1895년 1월 6일 날 처형당했다는 말이에요. 피체는 뭐야? 체포됐다 이런 말이에요.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했다. 대단하죠. 송두호가. 이런 알고 보면 사실은 사발통문이 2개요? 아니요? 하나요? 알고 보면 이게 참 동학농민이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죠. 그냥 아들이 다 두 아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 가슴 아프지. 에이, 이게 또 공초네. 공초. 금구 있지, 금구. 금구의 조진구, 전주의 송일두, 그 다음에 최대봉 등 몇 사람이 소위 가장 저명한 자들이었으며 그 나머지 허다한 자들은 지금 모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공은 누구냐면 전봉준이 대답하는 거를 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겠지. 사람들 이름을 다 대라 라고 하니까 이 전봉준이 뭐라 그래. 몇 명은 되죠. 조진구, 송일두, 최대봉 몇몇 사람은 내가 아는데 나머지 허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외우겠느냐,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누가 물었어? 서광범이가 그러면 너는 송정섭을 아느냐라고 하니까 또 송씨요? 아이고 한장을 하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공초로 서광범이 너는 송정섭을 아느냐 하니까 전봉준이 뭐라 그래. 충청도 소모사란 소문만 들었다 이 말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산 송씨가 동학농민운동에 유난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호선사 부친 송두옥과 전봉준 장군 비서실장 송희옥의 옥자 돌림은 확인 결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다 해도 이 옥자 돌림은 없더라고. 아까 그 송두옥이는 두자 돌림이었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이거 찾느라고 머리가 쉬었어. 나 안 해. 아이 송씨 찾느라고 내가 이 송씨 찾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송씨 모여라 해가지고 내가 다 뽑아놨다니까. 왜냐면 송두옥 송희옥을 하나 찾느라고. 혹시 옥자가 있으면 돌림자를 찾고 싶잖아. 그 족보도 찾고 싶고. 그래서 옥자를 했는데 절대 옥자 돌리면 안 나왔어요. 징글징글했어. 옥자 천지지 거기도. 아니 송씨 천지지. 여산 송씨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략 아까 말한 송정섭 있잖아. 송정섭이가 큰 거물이더라고. 충청도에. 그리고 송두옥이 아까 두 개 써놨어. 송두옥, 송두옥. 얘가들이 두자 돌리며. 그리고 송국섭이, 아니? 송대화. 아까 송대화는 누구의 아들이었지 아까? 송대화랑 걔네들 아까 얘 아들 누구 아들 했잖아. 송대화. 그 삼부자라고 했는데 그지? 송두호의 아들이구나. 송두호의 아들이 아닌가? 삼부자가 다 송대화와 송주성이. 송대화와 송주성이가 송두호의 아들이야. 삼부자가 함께 참여해. 아이고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송대화, 송주성이, 송인호, 그 다음에 송주옥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송주옥, 송주옥을 두 번 썼어? 한문이 다르나? 한문이 다. 한문이 다르다. 한문이 달아요. 송주옥, 송일두 등이 참여한 명단에 보고 있었다. 여기에서 청계면 상마리의 송두옥과 송두옥은 그리고 송두호는 학렬이 모두 무슨 자야? 두자 돌리면 다 주자 돌림이에요. 두자 돌리면 과 돌림으로 보인다. 그리고 송주성과 송주옥 아까 송주옥 나왔죠는 주자 돌림이야. 한문이 같아 안 같아? 아까 송주옥 앞에 있었었죠? 근데 그 앞에 송주옥이 한문이 서로 다른 자가 있었는데 저자들은 보면은 옥자긴 옥자인데 한문의 가운데 주자가 송주성이랑 같은 주자야 아니야. 기둥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자 돌리면 아니야. 주자 돌리면 주자 돌림으로 옥자 돌림은 확인 결과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안 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송독을 또 하나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조선 말기에 제주 판관을 지낸 사람이 송두옥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뭐 조선 말기에 제주 판관을 지낸 송두옥과 전봉준 장군 장인과 뭔 상관? 여기서는 송두옥과 그의 형이 있는데 위죽당 송지옥이야. 드디어 옥자 돌림이 있더라고. 옥자 돌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송두옥의 형이 송지옥이었어? 송헌옥이하고 송헌옥이하고 송희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형제관계를 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학렬이 모두 옥자 돌림으로는 보이는데 이 사람은 조선 말기 제주도 판관을 지낸 무신이야. 송두옥이가. 그러니까 경호선사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경호선사 아버지는 무신이 아니라 뭐였어요? 대대 이속이랬죠? 무신이 아니고 이속이야 이속. 그러니까 양반 가문. 그래서 무신 송두옥은 경호선사의 부친과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또 그 가계도를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호는 귤헌이고 제주목 성안에서 태어났대. 제주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다. 지금 경호선사는 여산송씨야 지금. 그리고 아버지는 송신. 형은 이죽당.
송치옥. 무가에 급제했고 구한말 당시에 부호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그의 활동상을 제주도 이야기라 그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1892년에 1892년 7월에 안승간의 후임으로 제주 판관에 갔다고. 지금 1895년에 동학농민 일으키려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 전혀 맞지 않죠. 동학농민은 1894년인데 이 사람은 1892년에 제주 판관으로 발령을 받았나 봐요. 송지옥이가.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죠. 송도옥이는 1892년에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지. 그래서 제주 판관이라. 그래도 내가 끝끝내 대한민국에 있는 송도옥 다 나와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송도옥을 다 찾았는데 송도옥은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죠. 그러면서 뭐래요? 짧은 기간 재임하면서 누가 송도옥이가 제주 판관으로 짧은 기간 재임하면서 자신이 받은 급료를 내어놓고 낡은 폐단을 개혁해서 주민들이 그의 송덕비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1893년 5월부터 1894년 2월까지 하흥도의 후임으로 대전 군수로 재임하였다. 이건 전혀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옥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죠. 경호선사 아버지는 언제 죽으니까 1856년에 죽잖아. 그래서 그래도 재임 중에 1893년 가을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자 1893년 봄에 쌀 100석을 내놓고 지금 전쟁 났는데 지금 여기는 동학농민이 1894년 봄에 일어나는데 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 송두옥이는 봄에 쌀을 100석 내가 굶주린 주민들을 진율하였대. 말이 돼 안 돼? 전혀 아니죠. 또한 대정향교를 보수하였다. 그 뒤에 마종문의 후임으로 정의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부임과 퇴임 시기는 알 수가 없더라. 별걸 다 줘서 했죠. 여기 송도옥 선정비도 나와요. 이렇게 서귀포시에 있다고. 송도옥이가 죽었는데 맞지 않죠? 선정비도 맞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 조사를 했어. 송도옥이란 송도옥은 다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비석이 있더라라는 걸 말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송도옥은 또 어디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제주 판관을 여기만 무신으로 또 어쩌다 하고 본관은 여산인 거는 맞아요. 다른 건 다 맞고 대정 현감을 지냈고 송대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송대장이라고도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연대가 맞지 않아서 전봉준 장군 아버지와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송정원 일기를 승정원 일기를 보면 또 송도옥이 또 나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제주 판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송덕비를 세웠다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고종 30년에 1893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내 이 송도옥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 아버지 송도옥과 여기에 있는 지금 제주 판관 송도옥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요. 아니야. 전혀 아니다라는 거요. 그래서 4번 인터뷰 봉준이 온다. 있어? 하나 더 넘겨. 하나 더 넘겨. 응. 아빠 그 내내 송도옥 얘기야. 여기에는 이제 봉준이 온다라는 이광재라는 작가를 내가 만났거든요. 봉은사에서 2년 됐는데 작가 이광재에게 묻다 해서 소설가 이광재가 1963년에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갖고 전북대 철학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직접 만났어 내가. 80년대에 왜 만났냐면 이분이 좀 예리한 눈으로 그 송이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에 몸을 담았고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1989년이지 무크지 녹두꽃에 단편 아버지와 딸을 게재하면서 등단을 했는데 1992년 소설집 아버지와 딸, 1993년 장편소설 내 가슴의 청보리밭, 1994년 폭풍이 지나간 자리 등을 연이어낸 작가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난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이분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전봉준 장군과 송이옥과의 신분 관계성에 아주 무게를 실어주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봉은사에서 만나요. 그중 이 사람이 예리한 눈으로 글을 썼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전봉준의 처가 칠촌이라고 말하는데 칠촌이 아니고 칠촌. 송이옥이 전봉준의 칠촌이야? 칠촌이라고 말하는데 전봉준은 송이옥을 유난히 아끼고 있다. 이 사람 책에 쓴 내용이에요. 책에 이렇게 써있고 그것은 공초에서 송이옥을 부안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송이옥을 부안 사람이라고 말했나?
이거는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 송유옥을 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랑방탕한 사람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 부한 사람이라고 썼어. 사실은 전주 구미리가 전봉 송유옥의 고향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이걸 부한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전주 구미리로 고산에서 전투하다가 그의 고향 고산 민병들에게, 민병이 아니라 민병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네. 죽임을 당한 송희옥이다 이런 얘기야. 민병. 그리고 전봉준이 운동 거사 전에 전주가 고향인 도집장 송희옥을 만나러 직접 고산으로 가는 중에 전봉준을 포착할 수 있는 근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광재 작가는 정확하게 자신의 추리를 근거로 이거를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 송희옥은 부안 사람이 아닌데 전봉준이 부안 사람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송희옥은 구밀이라 이 말이야. 봉상면 구밀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밀이라고. 구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전봉준이 20대 무렵에 혹은 10대 후반에 태안의 동곡리 지금실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김계남하고 아예 이웃집에 살았었죠. 그 팔팔한 20대 둘이 만나서 뭐 했겠어요? 김덕명하고 같이 만났겠죠. 아마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자주 만나서 술집에서 술상을 두들면서 뭐 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전봉준이 누구랑 결혼해? 송씨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변호사 여동생 송씨하고 결혼하면서 송희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친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김덕령, 전봉준, 김계남, 송희옥 핵심 거두 4명이 전봉준의 20대에 벌써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내가 그때 이미 다 만났어. 관계로 묶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20대 젊은이들이 그 시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 송희옥의 예를 들어보죠. 이거 지금 다 이 작가가 쓴 거야, 전부 다. 송희옥은 전봉준의 처가 쪽 사람이에요. 맞지? 송희옥이 1차 봉기 때 정백헌과 함께 전봉준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집강소 시절에는 도직강을 했고, 전주 도직강을 했죠. 도직강이라면 전라 감사 김학진과 동급이에요. 감사와 동급이래, 도직강이. 그런데 이 송희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전봉준의 판결문에 보면 부안 사람 송희옥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를 두고 역사학자들이 다 이 송희옥의 활동 근거지가 부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안이 아니죠? 하지만 이는 맞지 않습니다. 대원군의 밀사와 송희옥, 김계남, 전봉준이 다 전주 구미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속임수도 아니다. 속임수다 이런 얘기. 전주 구미리는 지금의 완죽은 어디야? 봉동이죠. 봉동에 속했어요. 봉동은 당시에 전주부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직강소를 만들 때 전봉준이 김학진과 만나서 전주에서 대타협을 하고 난 뒤에 고산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 다음은 끊겨 있죠. 왜? 전봉준은 왜 고산에 갔을까요? 전봉준은 김학진과 대타협을 한 뒤에 직강소의 총책임자 자리에 송희옥을 앉혀요. 그렇다면 전봉준이 고산으로 간 건 송희옥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김학진과 얘기가 끝나자마자 고산으로 갔다? 이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왜? 송희옥 찾으러 갔지 뭘. 그런데 도직강을 송희옥이 했고, 전봉준은 나중에 밀사를 끊임없이 송희옥 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송희옥은 또 어디로 보내? 경어순사 쪽으로 계속 보내지요. 뭐. 거기가 전주로 통하는 통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책이에요, 지금. 그리고 전봉준 공초에 이렇게 나와요. 송희옥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근래에 내가 듣기로는 고산에서 민병들에게 붙잡혀 죽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거는 전봉준이 대답을 하는 거죠. 붙잡히거나 붙잡혀서 죽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 활동 근거지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고산이 근거지라는 얘기죠, 지금 전주. 왜 그 지역으로 도망쳤을까요? 제일 잘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으니까 숨기도 좋고 도망가기 좋다 이런 얘기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 느낀 거죠. 그런데 혁명운동이 부흥할 때는 무슨 혁명운동? 동학농민혁명이 막 부흥해서 일어날 때는 그 누구를 다 도와줘. 송희옥을 다 도와줬는데 그게 잠잠해지고 11월에 되니까 10월달까지는 했다 그랬죠. 시들어질 때는 안 그런 겁니다. 밀고자가 반드시 생겨 안 생겨. 그래가지고 이 썩을 놈들이 또
그 고산 민병한테 이 송이옥이를 또 고자질 했겠죠. 고발해서 밀고자가 생겨서 거기서 붙잡혀 죽은 거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전봉준 경호선사 아니 송이옥의 고향은 어디다? 9mm 고산이다 이런 얘기야. 근거는 결국 세 가지예요. 대원군의 밀사인 김학진이 9mm 즉 봉동으로 왔다. 그것은 전봉준이 고산으로 갔다는데 왜 갔을까? 송이옥 때문이지 뭐 둘 다. 송이옥은 그곳에서 민병들한테 죽었다더라. 호남을 딱 놓고 보면 김제, 고부, 태인이 덩어리가 김덕명 부대고 그 밑으로는 흥덕, 고창, 무장, 영광, 법성포 이쪽까지는 송하중 덩어리고 임실, 남원 이쪽은 김계남 덩어리고 전부 북쪽에는 덩어리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이야. 전부 북쪽, 전주지 전주 북쪽. 전주로 고쳐요. 고쳤어? 전주 북쪽에도 덩어리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송이옥이다 이런 얘기야. 전주 북쪽에 고산이니까. 맞아 안 맞아? 전주 북쪽, 전주 북쪽에도 덩어리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송이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밀사가 봉동 쪽으로 온 거예요. 도담 쪽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래가지고 대원군의 밀사가 어디까지 왔다? 봉동에 와서 홍상면 9mm까지 왔다는 얘기요? 아니야.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른 덩어리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봉동에는 누가 덩어리가 있어? 송이옥 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남쪽으로 내려오면 김계남 덩어리가 있고 또 무슨 덩어리가 있어? 임실 이쪽에는 김계남이고 또 영광 법성포까지는 손하중이고 김제 고부 태인은 김덕명이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전주 북쪽에 있는 덩어리는 누구더라? 송이옥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봉준과 송이옥은 대원군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말인지 알겠죠? 이쪽은 안 된다니까. 김덕명, 뭐 손하중, 김계남은 전봉준과 대원군과 연결고리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송이옥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원군의 밀사가 어디 쪽으로 와? 봉동으로 와. 봉상면 9mm로 와갖고 거기서 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불편해 안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편했더라 이런 얘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세히 이거를 파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뷰 봉준이 온다. 출간 2년 작가 김장재에게 묻다의 내용은 전봉준의 행동에서 송이옥을 가장 중요한 요직으로 생각해갖고 비서실장에 채용하고 임명하고 자신과 끊임없이 전주 9mm와 고산 등지에서 관계를 맺고 연락을 취하는 등 심지어는 만나러 직접 움직이기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송이옥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송이옥의 고향은 전주 봉상면 9mm 또는 경호선사와 같은 고향인 옆 동네 우동면 구암리였을 가능성을 크게 지목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물론 이 굉장히 예리하게 썼어요. 물론 지금의 행정구역은 1913년 봉상면과 우동면을 통합해서 봉자와 동자를 따가지고 지금은 봉동이죠. 지금은 봉동으로 개편된 뒤 지금 현재까지도 그 둘은 통합하여 봉동면으로 계속해 오다가 최근에 봉동면이 봉동읍으로 승격됐어요. 그리고 했지만 여전히 같은 동네에 그대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림없는 100% 송이옥과 전봉준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 공초야. 여기서 끊자.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으면 안 되지. 끊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와. 큰일 날 뻔했네. 그지? 또 붙이려면 힘들어.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천천히.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법연 합창단.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흐려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만 나세. 성불하십시오.